지난 3년 동안 여름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김포의 한 마을이 다시 걱정에 빠졌습니다. 장마가 다가왔기 때문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지난 13일 김포 주민들이 김포 아라 여객터미널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0여 킬로미터를 걸으며 GTX-D 김포 하남 노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최근 인천항 인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를 경찰에 의뢰했는데 인천시가 투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천시가 우리 동네 곳곳의 미세먼지 정보와 공업단지 비산먼지 배출 양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 여름 장마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른 장마 소식에 밤잠까지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잠기는 김포의 한 주택가 주민들 이야기인데요. 지자체에서 대책도 내놨지만 주민들은 올해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세진 기자입니다. 올여름 역시 국지적인 지역 편차가 큰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반나절 정도 비가 내렸는데 벌써 이곳 주택가는 장마 때만 되면 빗물에 잠겼습니다. 워낙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데다 빗물이 잘 빠지지 않았던 탓입니다. 빗물은 성인 남자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빠져야 할 하수구에서는 흙탕물이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차도 집도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 이 전체가 사람 어깨까지 들어가고 차량이 7대 파손, 인사사고나 살고 나면 천만 중에 다행이에요. 이런 피해는 3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 김포시가 간이 배수 펌프장도 세웠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세찬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주택가는 또 잠겼습니다. 5억짜리 배수 시설을 두고도 임시 펌프가 동원됐습니다. 재작년이나 거의 유사하게 물이 차더라는 얘기지. 그거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그 펌프 있잖아요. 그걸 저기다가 2대가 대놓고서 거기서 뽑아서 농수로로 빼는 거야. 그게 못 뽑아내니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을까? 다행히 올봄 김포시가 배수 관로를 손봤습니다. 좁았던 관로 대신 빗물을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큰 관로를 놓은 겁니다. 첫 피해가 발생한 지 4년 만입니다. 최종 방류구로 나가는 하수의 반경이 한 상류가 1000mm인데 반해서 하류가 500mm 수준으로 굉장히 턱없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물에 잠겨서 확인이 안 되던 부분들은 최대한 확인을 해서 그거 설계를 근본에 이제 폭 2m, 높이 1m의 우수 박스로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근 주택 침수가 있었던 걸 저희도 알고 현장도 확인했는데 그 사유지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려웠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올여름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집안도 걱정입니다. 하수구 주변에 전에 없던 균열도 생겼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군유치석 이런 거 갖다 놓고 차도 좀 대지 말아라 여기 자꾸 내려가니까. 침수 피해 걱정 끝. 올해 김포시가 이곳 하수관을 교체한 이후는 홍보 자료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나와 이웃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네들 많아요 여기에. 요 앞에 사시는 분은 내가 나오라 그랬더니 노인네가 그냥 난 죽으면 죽었지 나 그냥 와서 죽을래. 어디로 갈 거야? 몸 드시들 지금 못 가는데 그런 상황까지 생기더라고요.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가 장마철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수관로에 쌓인 흙을 파내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김포시는 과거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10곳의 하수관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 관로는 내부에 쌓인 흙이나 모래를 파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포시는 하수관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장마철 비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항 인근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를 경찰에 의뢰한 결과 인천시가 투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인천항 인근의 아파트는 항운 아파트와 연안 아파트인데요. 인천항으로 가는 화물차로 인한 환경 피해로 집단 이주가 추진 중입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 아파트 총 480세대 중 166명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일치한다며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된 집단 이주가 공직자 투기로 악용된 바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정의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조사 결과 총 3명의 공무원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역교통을 향한 김포 시민들의 요구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삭발에 이어 단식에도 돌입했습니다. 단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벌이며 GTX-D 김포에서 하남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4차 국가철도망 최종 확정 고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김포에서는 GTX-D 김포 하남 노선을 촉구하기 위해 김포에서 강남역까지 30km 거리를 걷는 도보 행진이 있었습니다. 13일 오전 김포 주민들은 김포 아라 여객터미널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0여 킬로미터 거리를 걸으며 GTX-D 김포 하남 노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도보 행진은 김포와 하남, 부천 지역구 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해 GTX-D 김포 하남 노선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난 주말 도보 행진을 통해 서울 강남역에 모인 김포와 부천, 하남 지역구 도의원들은 GTX-D 김포 하남 노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13일 서울 강남역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신도시에서 이미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GTX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주민들은 또 한 번 광역교통망 확충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은 김포와 부천, 하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와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며 정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GTX-D 김포 하남 노선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양구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스마트시티 연구회가 출범됐습니다. 이충호 계양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민과 함께하는 계양구의원 이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시티 연구회를 구성하게 된 취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실 텐데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양구의 사업들 중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 보고를 받고 개념을 명확하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의회의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렸고 절차를 밟아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위해서 앞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20년 10월에 열린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조영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3인 이상의 의원들이 주저리를 정해서 연구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로 단체 구성, 활동계획, 예산 지원, 활동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스마트시티 연구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고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스마트시티 관련 모범 사례를 찾아 현장 견학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계양구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시티 연구회 계획들과 관련해서 계양 구민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의원연구단체입니다.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과 제출한 계획서에 맞게 하나씩 잘 진행해서 공부하는 의회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3번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직접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만들고 제도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충호 계양구 의원이었습니다. 부천에서 지역 내 미세먼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천시는 14일 미세먼지 포털 서비스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비롯해 공업단지 비산먼지 배출량, 지하철역과 주요 통학로의 미세먼지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천 지역 도심의 현재 대기 상황이 공개되고 시민들이 생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실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기반으로 저감 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이후 빅데이터로 결과를 분석하는 기능도 포함했습니다. 미세먼지에 특화된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부천시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지역경찰관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 전 지인과 만났지만 해당 사실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약 2주간 A씨가 만난 지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추가 감염이 발생해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남동구 가족 및 학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로 남동구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지난 13일 기준 58명으로 늘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녀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본인 동선을 허위 진술한 확진 환자로 인해 2주에 달하는 기간 동안에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운행에 대한 단속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1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 이상의 인원이 한 기기에 탑승했을 때는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 처벌을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돼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을 때는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새 도로교통법 적용에 따라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달부터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계양구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5개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양구청 인근 고층 건물에 설치된 모든 간판이 점검 대상입니다. 정기 점검과는 다르게 유관 점검이 아닌 고가 크레인 장비를 활용한 실측 점검을 진행합니다. 계양구는 점검 결과 위험이 발견된 간판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거나 철거하고 위험성이 낮은 간판은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계도할 계획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4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노동자는 주 80시간 넘는 경무에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택배 회사들이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 심야 배송 금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과로로 쓰러지고 숨지는 걸 얼마나 더 봐야 할까요? 신속하고 철저한 약속 이행만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